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체적인 주제로요. 통계청 여러분들 통계 조작이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국정 그 저 뭡니까 이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얘기 담겨 있습니다. 이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계 조작이 아니라요. 감사원의 정치 공작이지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검찰공화의 특성을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원은 헌법에 있어서 헌법에서 업무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국가 기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그러니까는 보좌하는 저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감사원이 집권하자마자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온통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감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거리를 지금 찾아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 공작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많은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국가 통계는 나라의 근간입니다. 국가 통계는 나라의 근간이에요. 여러분 보게 되면요. 제국을 경영했던 나라들,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식민지 경영을 했던 나라들은요. 지역 통계가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거나 나중에 듣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사나 이 동아시아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이 동아시아 쪽을 연구하시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하나의 통계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만철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만철 자료예요. 만주 철도를 오면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침략해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만주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통계조사부터 해요. 통계조사부터 해요. 일본이 조선을 먹고 난 다음에요. 예?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토지조사 사업부터 하잖아요. 토지조사 사업부터 합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통계조사부터 먼저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실상이 파악돼야지만이, 실상이 정확하게 파악돼야지만이 통치를 할 수 있거든요.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식민지 경영을 했었던 소위 제국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지역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탄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노하우가. 우리가 현대사회는 과거사회하고 다른 게 뭡니까요? 실상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소위 통계행정을 밑바탕에 깔고서 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행정은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속에서는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통계청 지금 그러니까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통계청의 통계행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6월 달부터 감사원이 통계청 감사를 시작합니다. 국가통계시스템 운영감사. 이런 타이틀로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 무슨 놈의 감사를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문제는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어. 근데 통계청 감사에 대한 관련 뉴스가 작년 12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 문재인 통계청이 그러니까 통계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일부 언론들에서는 아주 그냥 나중에 그거 다 고소하게 되면은 다 고발에 걸릴 수 있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주로 내용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리가 키워드가 소득주 성장이었잖아요. 이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계 지표를 이걸 조작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청와대에서 압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이제 흘려줘. 검찰들이 수사하면서 그러니까는 기레기들한테 흘려주면 막 보도하고 그러지. 단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도하듯이요. 예?
확정이 안 된 얘기를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퍼뜨리게 하는 거죠. 가짜 뉴스를. 예?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당시에 저는 공직에 안 있었지만은 바깥에서 제가 이 통계를 계속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계청이 지금 근데 굉장히 통계청이 망가질 상황에 지금 통계청이 망가지게 되면요. 국가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통계청에서 보게 되면요. 가계소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게 있고요. 예? 하나는 뭐냐면 가계 금융복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원래 가계 동향 조사는요. 통계청이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소위 인플레이를 계산하는 이게 이제 건데 소비자 물가 지수 작성을 위해 가지고 이걸 이제 그 가게들이 어떤 품목의 소비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원래 그 출발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섞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들 섞고 우리나라 이제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가구 소득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해왔는데 이게 처음부터 무리였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어요. 소득 조사한다는 걸요. 이거는 사실 소비자 물가는 매달 조사해서 매달 발표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다 썼느냐 이런 것은 매달 조사해서 매달 발표하거든요. 소비자 물가는요. 전 세계가 다 매달 발표하잖아요. 근데 소득에 대한 조사를요. 매달 조사해서 매달 발표한 나라는 주요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뿐이 없어. 왜? 매달 소득이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 달하고 이번 달하고 여러분들 뭐 소득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이거 조사하기 쉽지가 않고요. 첫째는 변화도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소득은 뭐냐면은 소득은 대부분 국가들이 뭐냐면은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소득 변화는요. 연간 자료로요. 예? 연간 자료로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진행해 왔던 거야. 왜? 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가계 동향 조사를 하려면요. 전국의 이제 가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표본을 이제 샘플을 간 다음에 그 대상 가게들한테 36개월간 가계부 기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가계부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요청을 해요. 36개월, 3년이잖아요. 3년간 이거 하는 거 되게 이거 누가 이걸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률이 이건 매월 36개월을 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습니까요? 응답의 부담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응답률이 떨어져요. 특히 뭐냐면 고소득층은 소득을 자꾸만 그러니까 노출하는 거를 싫어하죠. 왜? 세금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고소득층은 소득을 이렇게 공개하는 걸 꺼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상위 소득자들이 되게 누락되거나 제대로 보고가 안 돼요. 거기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인 가구가 급증하잖아요. 1인 가구는 사실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것도 쉽지 만만치도 않아 이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의식들이 계속 강화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응답률이 자꾸 떨어져요. 응답률이.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조사하는 소득에 대한 조사가 정확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학계에서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있었고 언론 등에서도 있었고 계속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는 감사원에서 박근혜 정권 때 이걸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 때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계 통계조사가 이 통계 작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방식이 적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특히 가계의 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1년 단위로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매년 12월 초에요. 12월 초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통계청에 들어가게 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금융조사는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대개 보게 되면은 그 전년도 거라든가 아니면 올해 그러니까는 봄에 자료를 가지고 되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계소득은요,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분기별로요. 예?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나오는데, 예? 분기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훨씬 더 그러니까 빨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계금융복지소에 있는 소득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건 받아보니까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조사를 사회 분위기상 떠밀려서 해왔던 거예요. 해왔는데, 이게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이 지적된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는, 연간 자료를 비교해보니까는 너무 차이가 존재하는 거야. 너무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훨씬 더 정확도가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요, 국세청의 자료도 활용을 하고, 미비한 부분은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여기에도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실제 자료들이요. 소득자료라든가 이런 게, 자산자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득자료가. 국세청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쪽이에요. 이런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소득을 조사를 해요. 근데 가계동향조사는 그냥 가계들한테 자기가 알아서 쓰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고소득자들은 안 쓰려고 하고, 또 36개월이나 쓰려다 보니까 잘 이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정확하죠. 단지 뭐냐면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조사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말기 때 2016년 12월 8일 날에요. 12월 8일 날에 드디어 통계청에서 뭐냐면은 통계 작성 방식을 바꾸겠다. 이걸 발표를 해요. 문재인 정권 때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말기 때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국가통계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가계 그 동향 조사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개편하겠다는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예?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권은 사실 끝난 거 아닙니까? 단지 이제 기존에 해오던 것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중단하게 되면은 소득은 그러니까 저쪽 가계금융복지소로 넘기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을 하더라도 갑자기 2016년도까지 분기별로 나오던 소득이 발표가 안 되게 되면은 정책 당국이라든가 정책을 위반하는 당국이라든가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아쉬울 게 아닙니까? 자료가 중단되니까. 그래서 1년간 한시적으로 그러니까는 기존에 조사하는 방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유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당시에 했었던 거예요. 한시적으로. 여기 보다시피 가계금융복지조사는요, 가계의 소득과 지출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도 조사를 해요. 근데 소득과 지출은 1년 전 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고, 자산과 부채도 그해 그러니까 3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매년 말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한 소득은 분기별로 나오니까 조사하고 나서 한 2개월만 나오니까는 훨씬 더 그러니까 갈증을 덜어주지요. 근데 데이터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야. 통계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니까는 거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었고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그 결과 바꾸기로 한 거야. 그게.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이 교체 시기를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만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이 자료가 소득자료가 정확하다고, 더 훨씬 더 정확하다고. 왜? 여기는 뭐냐면요.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 가지고 충분치 않은 거는 국세청 자료라든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여기도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득, 자산들 자료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원. 신용정보원에도 마찬가지로 소득자료들, 개인들의 소득자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 12개 기관들의 30여 개 종류의 행정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완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죠.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가들이, 주로 주요 국가들이 하는 방식이야. OECD 국가들이. 그러니까 소득은 이걸로 하는 게 맞아요. 1년 연 단위로. 근데 그 이전까지 분기별로 해왔던 게 있었던 거야. 그걸 갑자기 끊으면 가니까 2017년만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7년부터 또 뭐가 변했냐면요. 되게 그 전에는 도시의 인구들을, 도시의 가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어요. 도시 가구들을. 근데 2017년도부터는 소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출 쪽에는 지출 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농림어가, 예? 그래서 농촌이라든가 어촌의 이쪽에 있는 그동안 배제됐던 가구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더 확장시킨 거죠. 확장시킨 거야.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소득까지 그걸로 이제 확장을 한 거고요. 이렇게 개편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제 한시적으로 조사하는데 이때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때 출발한 거야. 근데 한시적으로만 이게 유지한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조사 예산을 투입하는 예산이 확 줄어든 거야. 투입하는 예산이요. 예? 투입하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샘플이 그 이전까지만 해도 8,700가구가 조사했는데 2017년에는 소득부문 조사에서는 5,500가구로 축소된 거예요. 샘플이 줄어들면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비용이. 예? 그럼 샘플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결과가 그 이전 거하고 달라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는 이걸 조심해서 해석하라고 이렇게 달았어요, 단서를요. 조사 방식도 바꿔요. 조사 방식도. 예? 이것도 그러니까는 36개월 그냥 기재하는 방식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왜? 이제 한시적으로 할 거니까. 그냥 한 달 동안 발생한 거를 그러니까는 이 5,500가구한테 써요라 해가지고 이걸로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할 수가 없지요. 데이터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해프닝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2017년 문재인 정권 첫 해죠. 2017년 4분기. 11월 달이죠. 4분기. 4분기에 가계소득 자료가 2개월 이후에 발표됩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요. 2개월 이후에. 그게 2018년 2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또 보니까는 하위 20%. 우리가 흔히 1분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 소득이 10% 이상이나 증가한 걸로 이렇게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오바를 한 거야. 예?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오바를 한 거야, 이거를 가지고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생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요. 예? 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생긴 거야. 예? 왜 최저임금은요, 2017년도 최저임금은 2016년도에 결정한 거잖아요. 2016년 7월 달에 결정한 거거든요. 박근혜 정권 마지막 때. 그게 적용된 거고,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를 크게 인상한 거는 2017년 7월 달에 결정을 해가지고 2018년부터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가계소득 조사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근데 2017년 4분기에서 그러니까 하위 20% 소득이 개선된 거를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걸 이제 그러니까 막 홍보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오버한 거죠, 오버. 예를 들어서 당시에 김동연이 저희 기재부 장관 부총리였었잖아요. 지금 경기지사 하는 사람이.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2월 달에 발표됐는데 3월 6일 날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양스럽게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체감 경기와 관련된 걸 할 수 있는데 가계 실질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9분기 만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제가 제일 취임 이후에 가장 좋아하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 소득 1분위 하위 20%죠. 이들이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지난 1분위가 10%를 넘었어요. 뭐 이런 거야. 예? 이게 작년 1,4분기까지는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걸 적극 홍보했던 거야. 예? 그래서 소득주 성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오버입니다. 오버한 거야, 오버. 소득주 성장의 효과는요, 2017년에 나타나기 힘들어요. 2018년도부터 나타나는 최저임금을 비롯해가지고 효과는 2018년도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요. 예? 2017년도 4분기에 이런 개선은 소위 말해서 통계 방식의 변경, 한시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걸 연장한 것에 따라서 샘플도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소위 그 통계가 이제 오염된 거죠. 오염된 거야. 이거 가지고 나왔으면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막 정당화 시킨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됐으면은 특히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한 2018년대는 더 나와야 되잖아요. 더 좋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2018년 1분기가 언제 발표되냐면 5월 달에 발표됩니다. 3월 달까지니까요. 2개월 이후니까요. 이거 제가 그때도 이거 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이게 이제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는 2017년 4분기에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2017년만 한시적으로 조사하기로 한 거를 이걸 없던 일로 하고 계속 하는 걸로 하는 거야. 계속 조사하는 걸로. 예? 분기별 이게 소득이 이제 개선됐다고 이제 했으니까 4분기가.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한시적으로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건데 이걸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예산도 여기다 배정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려니까 또 다시 이제 샘플도 더 확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샘플도 그 이전 거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연결되도록 하려면요. 시계열상. 예? 예? 그렇죠? 통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5월달에 딱 발표했는데 5월 24일날 발표를 했는데 1분기에 소득 하위 20%가 가계가 물가 상승률을 뺀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한 거야. 역대 최대로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상위 20%는 역대 최고로 증가한 거야. 그 소득 분배가 역대 최고로 통계청 소득 분배 집계한 이래 최고로 이게 벌어진 거야. 소위 오브리 분배율이라 그러죠. 오브리 분배율이요. 하위 20%분의 상위 20% 이게 최고로 벌어진 거야. 예?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때니까 개선됐다고 자랑하던 것이 뻘쭘해진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왜 그러냐면요. 아니 1인 가구를 대폭했는데 1인 가구의 대부분이 누구냐면요. 젊은 사람 중에서는 20대들이 되게 1인 가구일 게 아닙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이제 홀로 되시고, 예? 홀로 되신 분들 중에, 예?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들이 다 소득 하위 20%의 대부분을 편입을 하고 있어요. 예? 이들이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소득이. 예? 이거 예상됐던 거예요. 샘플을 제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확정을 하니까 이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고령화가 되면서 65세 이상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는 홀로 된 가구가 많단 말이에요. 홀로 된 가구가. 예? 노인들 중에서 저 혼자 사는 가구가. 근데 소득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 갈수록 비중이 커지니까 하위 20%에 그러니까는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지. 이건 예상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17년 4분기에 그렇게 막 홍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바를 했는데 그 다음에 1분기에 제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는 폭망한 거야. 폭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청와대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지각 변동이. 예? 당시에 경제수석이 어공이었었죠. 홍장표, 지금 부경대로 가 있나요? 퇴직했나요? 이건 홍장표, 저희 소득수 성장 개념을 만든 홍장표 경제수석을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예? 홍장표 교수가 청와대 경제수석이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니까는 당연히 이제니까는 이게 참 이제 핫뜨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통계청에 소득 통계를 담당하는 과장하고 주무관을 청와대로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누가 동석을 했느냐? 나중에 이제 통계청장을 8월 달에 교체합니다. 통계청장은 대개 2년이에요, 임기가요. 근데 2년이 채 안 된 청장을 교체를 해요. 누구로? 강신욱이라고 보건사의 연구원이었었는데 이 연구원이 그때 청와대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그러니까 좀 이제니까는 정책하고 같은 이제니까는 소위 말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전문가 중에 하나예요. 강신욱 전 청장이. 예? 보건사의 연구원 출신인데 했어요. 하다 보니까는 야, 니네들 소득분배 지표 최고로 나쁘게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통계를 조작하려고 이거 부르고 또 나중에 오빌이라기고 8월 달에 통계청장이 교체가 되거든요. 이때 회의에 참여했었던 강신욱으로 교체가 되거든요. 예?
그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당시에 국힘당,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힘당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는 국힘당 전신이요. 얘들이 뭐냐면은 이거 결국은 청와대가 개입해서 통계 조작과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압력을 놓기 위해서 한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이거를 막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통계 조작도 없었고 윗선 압력도 없었고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해프닝이 이렇게까지 발전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이제 보니까는 검토를 하니까 회의를 해보니까는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작년 4분기에는 하위 20% 소득이 개선됐는데 왜 올해 1분기에는 이렇게 역대 최고로 악화됐느냐 해보니까는 왜 그러냐면 원래 그래서 가계 동향 조사를 중단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었습니까?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회의에서 나왔을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개편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확인한 거야. 그걸 확인했는데 여론은 당시에 소득주 성장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전쟁이. 조중동에서 엄청 폭격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 이제 기사로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윗선이 개입을 해가지고 통계청장 교체했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하면서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전을 합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제 매년 상반기에 있는데 예? 국가재정 방향을 결정하는 여기에 또 보니까는 1분기가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최고로 악화됐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나왔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할 게 아닙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이제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계 동향 조사에서 조사한 원자료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그거를 가지고 최저임금 효과만을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해보니까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긍정 효과가 90% 나왔다. 예?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신 거야. 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 당시 한겨레신문에서 6월 2일자로 이걸 보도를 하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통계청에 보게 되면 이제 통계청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표본들을 샘플을 가지고요. 조사한 게 그 원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통계청은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정리해가지고 그 마이크로 데이터, 그 원자료들을 이제 좀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얻어다가 이걸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만을 좀 따로 이제 이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분리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그 홀로 된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득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를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분리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분리. 예? 소위 말해서 고령화에 대한 효과하고 이런 걸 좀 분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분리하기 위해 가지고 노동연구원에 있는 자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연구원이 이런 것은 전문적인 국책 연구기관이니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에게 이거를 그러니까는 부탁을 한 거야. 한번 분석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원자료에서 그러니까는 임금 노동자, 임금 근로자만을 추론해가지고 평균 임금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니까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 이거예요. 90%나. 이건 상식이다 이것도요.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니까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득이 증가하지. 이것도 상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 대상들이 소득이 하고 하위 20%하고 거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미지가 겹치는 거잖아요. 겹치는 거잖아. 근데 언론에서는 뭐냐면은 결국은 통계 조작한 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4, 5, 6월 달 2분기 거죠. 2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 8월 달에 발표가 돼요. 근데 1분기처럼 마찬가지로 악화돼. 이건 한 추세거든. 고령화 때문에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때문에 이건 추세일 수밖에 없거든요. 추세 하위 20%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원자료를 보게 되면은 나이가 굉장히 높아요. 평균 연령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 홀로 된 65세 이상 인구들이 그들은 소득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20%는 소득이 그러니까는 증가할 수가 없어. 예? 갈수록요. 그러니까 1분기처럼 악화로 또 발표되지. 악화가 돼. 그러니까 청와대가 뻘쭘하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는데 최저임금 이거를 그냥 융단 폭격하죠. 조중동에서는요. 조중동에서 막 융단 폭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통계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표본석과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해. 관심도 없고. 예?
전문가들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저는 당시에 방송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8월 통계청장이 이제 경질되죠. 아까 얘기했던 강신욱 그 보사원 강신욱 박사로 교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융단 폭격하죠. 전임 청장이 그러니까 임기도 안 끝났는데 결국은 그러니까는 청와대 말 잘 안 들어서 그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막 갖다 프레임을 짜가지고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홍장표 수석도 사표를 내죠. 어공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달에 출범했는데 6월달에 1년 만에 어공이 청와대에서 쫓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소위 모피아들이 들어오죠. 늘공들이요. 늘공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 했냐면은 소득주 성장은 2018년도에 사실상 끝났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왜? 그 소득주 성장을 추진했던 어공들이 축출됐으니까. 그리고 그의 말에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누굽니까 장하성 교수도 축출되고 날아가면서 어공들이 다 이제 쫓겨나죠. 그리고 경제 관료들이 그러니까 청와대를 접수하죠. 청와대를 접수를 하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민주당 정권이 전략이 치밀하지가 못했던 거야. 전략이.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4분기에 나온 것은 그거를 소득주 성장의 성과로 갖다 연결시킨 것 자체가 코미디였던 거예요. 코미디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을 했다가 갑자기 정반대가 나오니까 당황하고 거기에 조중동이 막 융단 폭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이 구조가 바뀐 거죠. 그럼 이런 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은 정권을 잡은 집단에서는요, 굉장히 이런 걸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작년 연말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작년 6월 때부터 감사 시작했다 했잖아요. 작년 12월 20일자 기자예요. 이게 파이낸셜 뉴스 기사 하나 예를 보게 되면 통계청장 교체하니까 마법처럼 소득 교차가 확 줄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계 조작했다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감사는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가짜 뉴스예요, 이거는요. 가짜 뉴스입니다. 100% 가짜 뉴스예요. 제가 자신하는데. 예? 이게 소위 말해서 검찰발 그러니까 소위 그 수사 저거를 흘리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야. 똑같은 방식. 지금 여당은 이런 거에 아주 그냥 아주 능숙한 애들이고 조중동이 그걸 뒷사격을 해주죠. 실제로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최저임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계청장을 바꾸니까 이게 이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갖다 연결 붙이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요, 가계동향조사 말고 보다 더 그러니까 자료가 정확도가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확인되어져요. 이거 봐보세요.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0과 1 사이의 값이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건데, 파란색은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그러니까 받은 월급이고, 거기서 이제 세금 떼고 못 떼고 이렇게 4대 보험금 떼고 이렇게 낸 것이 처분 가능 소득이죠. 처분 가능 소득이 빨간색입니다. 보게 되면 2017년 18년부터 특히 푹 떨어지잖아요. 0.354 주변에 있다가 0.345, 339로 쫙 떨어지잖아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인 거예요. 소득분배 개선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확인되잖아요. 5분위 배율, 하위 20%에서 상위 20%가 차지하는 5분위 배율이죠. 이것도 확 줄어들잖아. 2018년도부터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그냥 조용히 있었어야 되는 거야, 청와대가. 아니, 이 김동연이. 근데 그걸 막 떠벌리고, 자기 치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간 거야. 2017년도에는 소득주 성장이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시간이야. 나타날 수 없는 시간인 거야.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이게 과잉되어 있는 분야. 관료였었지만은. 그러니까 2018년부터 6.96, 6.98, 6.96에 있던 건 6.5, 6.25, 6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예? 5분위 배율도. 그러니까 이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그 고령화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하다 보니까는 그걸 상쇄하고도 이제 그러니까 남게 돼버린 거예요. 예? 빈곤율도 상대적 빈곤율도 쭉 떨어지지요. 떨어져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앉아있느냐?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권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기구 등을 동원해가지고 예? 이 감사원을 그러니까 대통령 하위기관을 전락시켰잖아요. 대통령의 하위기구로요. 하위기관으로. 예?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감사를 하고 검사한테 그 수사를 의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국가기구들이 통계청 이런 데들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아이씨 이거 진짜 자기들은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예? 자기들은 그러니까 정권과 관계없이 자기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직무를 정치적인 특히 통계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예? 정권과 관계없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전 정권 공격하기 위해서 가서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막 압력 줘가지고 조사하면서 압박을 주니까 다음부터는 이 통계청에서 자료 공개하겠습니까 이제? 자료 공개 하기 싫지. 앞으로 전문가들이요 통계청에서 자료 얻기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요. 예?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래서 국세청 근로소득 가지고 아까는 가계금융복지조사고요. 국세청 근로소득 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 봐보세요. 2018년도부터 진위계수가 뚝 떨어지잖아요. 최저임금 효과가 있었다니까는. 그러다가 2020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을 줄이잖아요. 두 자릿수로 올렸다가 다시 올라가지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예? 상위 0.1%가 2018년부터 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다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면서부터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게 국세청 자료예요. 국세청 자료. 상위 1%도 마찬가지고요. 예? 상위 10%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위 40%가 대개가 보게 되면 하위 40%가 어떠냐면요. 최저임금보다 이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위 40% 소득이 너무 낮아요. 최저임금 수준 밑에 있는 사람들,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의 소득 비중이 2018년, 19년 딱 증가하잖아요. 최저임금 인상했으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지. 하위 40% 소득이요. 예?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있었다니까요. 10분의 배율. 상위 20% 대비 하위 40% 소득. 이것도 올라가잖아요. 18년, 19년에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됐을 때. 예? 5분의 배율은 떨어지고요. 예? 떨어지고. 실제로 17년부터 19년 사이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 하위층일수록 많이 증가했잖아요. 소득이요. 저희 하위 10%, 하위 20%쭉 이렇게 밑에 수치일수록 수치가 높잖아요. 녹색선은 박스한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으로 하는 거 보게 되면. 예? 위에 소득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예? 실질 소득 변화율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정리해보게 되면요. 국세청 근로소득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하위 20% 비중이, 하위 20% 소득 비중입니다. 2017년도에는 3.1%였었어요. 근데 18년, 19년도에 미세하지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2020년, 2021년까지 이 효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속되잖아요. 최저임금을 인상한 게 하위 40%도 마찬가지고요. 하위 40% 많이 올라갔죠. 왜? 최저임금을 되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20에서 40% 이사이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 국세청 통합소득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소득이라는 건 근로소득하고 기타 나머지 소득 다 합친 걸 통합소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확인되어지고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소득분배 지표 개선 결과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한 것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합법적인 거였었습니다. 합법적인 거였었어. 근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유경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어느 산업대학인가는 교수하다가 박근혜 때 통계청장 했었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비례인가 뭔가 아이가 몰라인지 아이가 저인지 모르겠지만 강남인지인지 모르겠지만은 국회의원 하고 있죠. 예? 이 사람은 통계청장 했었어요. 전임이요. 박근혜 정부 때 말 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019년 그러니까 그 가계동향 조사하고 가계조사하고 소득 구간별 가구 비율 차이가 통계 조작의 근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국회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통계청장을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 본인이 이건 다 알 수밖에 없는 저기 위치잖아요. 예? 통계청은 특정 소득 집단을 표본에 더 추가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거긴 자기 밑에서 일했던 통계청 공무원들을 욕보이는 얘기야.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그 통계청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자기 밑에서 일했었던 그러니까 통계청 공무원들을 이렇게 욕보이는 짓을 이렇게 국회에 떠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직업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이야. 통계청 공무원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이거 가지고 분노하겠습니까? 뻔히 아는 얘기를 가지고 본인도 알 수밖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조선일보에 작년도 12월 달에 그러니까 엄청 보도가 쏟아져 나와요. 조선일보에 문정부가 미리 그러니까 통계자료를 받아봤다 이거야. 이게 마치 그러니까 통계 조작을 한 것처럼 불법을 한 것처럼 이렇게 갖다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근데 경향신문에서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10월 12일이니까 최근이죠. 한병도인가? 청와대 근무했던 정무수인가 뭘로 근무했던 한병도 국회의원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 자료 받은 거를 의뢰를 해가지고 보니까 111건 미리 받았어. 그러면 윤석열 정권도 그러면 불법하고 통계 조작한 거냐고. 아니잖아요. 자, 이제 본질로요. 통계법 27조 봐보세요. 통계법 27조예요. 통계법 27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 작성이라든가 통계 공표에 대한 법률 조항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요. 2항에 27조 2항에 2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통계 작성 기관에서 이게 통계 보급이라든가 통계 이용에 관한 이게 27조가 그 내용입니다.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 쭉 그냥 나번에 쭉 이렇게 그런 겁니다. 나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뭐냐?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아니 청와대가 정책을 가기 위해서 그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허용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 정부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통계 조작이야. 받아서 본 게. 예? 법률적으로 이게 역대 정부도 다 했던 거야. 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 이번에 통계청장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여기 보게 되면요. 통계 3항에 통계 작성 기간은 제2항, 제2호, 나목 지금 읽은 부분이죠. 관계기관이 정부의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이거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이건 통계청에서 할 일인 거야. 청와대에서 이걸 요청을 했어. 그럼 통계청에서 이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예? 불법이 아니야. 제공했어. 그럼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할 일인 거야, 이거는요. 예? 이거를 근데 청와대에서 문서로 요청 안 하고 구두로 요청했다 해가지고 지금 통계청장이 국정감사에 나가지고 절차를 그러니까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전날 그 얘기 듣고서는요 끔찍했었는데